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힘드림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독자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지난 게시물에 김홍기님께서 질문 따라놓은 게 있습니다. 파워리프트를 하고 싶은데 선천적으로 시장 무게가 작은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주 4일 2시간씩 1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중량이 거의 오르지 않으니까 지친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뭐 스쿼트는 1년 동안 10kg, 벤치프레스 5kg, 데드리프트 20kg이고 3대 합이 200 중반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주 4일 거의 빼먹지 않고 하루 2시간씩 했는데 좀 포기해야 할까요? 하면서 방식은 오고보 위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심심찮게 받습니다. 뭐 온라인뿐만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체격이 쉽게 크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질문하는데 내용이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그냥 이 운동 방법을 배우고 확고한 그냥 신념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이제 운동하는 걸 보고 시작한 케이스가 많을 거란 말이죠. 거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의 유명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아마추어 그 선수 및 이제 즐기는 분들 동호인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런 분들을 통틀어서 내가 파워리프팅을 시작해야지라고 한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은 다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바디빌딩 종류의 운동을 그래도 좀 하다가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3대 토탈 한 100kg, 200kg 늘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이전에 운동하는 스타일에서 약간의 방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적용시켰더니 힘이 폭발하더라.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잠재력이 이제 터진 거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좀 말이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좋으나 싫으나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축적이 됐다는 거죠. 그게 방법을 깨우치면서 힘이 탁 터지는 거지. 뭐 파워리프팅 스타일, 스트렝스 훈련으로만 갑자기 빵 터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빌딩도 웨이트 트레이닝의 한 파트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쌓여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터질 때가 됐으니 터졌는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 운동하는 것과 남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나의 현재 결과물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마라톤보다 훨씬 더 긴 기다림입니다. 근데 기다림은 옵니다. 내가 방법이 제가 사실은 그 질문받은 우리 김문기님의 뭐 운동 스타일이나 이런 걸 전혀 몰라요. 다른 인스타 우리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문을 해도 좀 답변이 가능한 게 이분이 어떤 스타일이고 식생활이 어떻게 되고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근데 글로만 봤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일단 기다려라.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1년을 운동했는데 아무런 발전이 없고 설사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고작 이 정도라는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면은 기다림이라는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시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나는 남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남은 한 3, 4년 운동하다가 1년 사이에 그렇게 된 케이스가 뭐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 바디빌딩 스타일로 운동하다가 뭐 혹은 다른 운동을 하다가 파워리프팅으로 넘어오는 케이스가 99%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3대 운동 위주로 1년여가량 훈련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그 정도 했음에도 발전이 사실은 조금 더딘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하는 스타일로는 포텐셜이 터지기 전에 저 같아도 지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은 첫째, 이제는 분할 훈련을 하시라. 분할 훈련.
근력 운동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3대 운동이 이제 능사는 아닙니다. 결국은 이 3대 운동만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커버한다는 것은 고립 운동만으로 특정 부위를 특정 대근육을 키운다는 것과 같은 이치죠. 훈련이라는 건 결국 그 다양할수록 좋은 겁니다. 물론 비중을 어떻게 주느냐의 차이지, 다양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분할 이제 앞으로는 3대 운동, 스밴드를 하루에 뭐 하는 그런 거를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분할 훈련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이완화 운동이다. 이완화라는 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냥 힘의 작용이 같은 군의 훈련보다는 다른 쪽에 힘을 쓰는 걸 써라. 뭐 그렇다고 해서 길항 운동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했으면은 뭐 바벨 컬을 한다든지 혹은 레그 익스텐션을 해도 괜찮고요. 그런 식으로 이완화 운동을 해라. 그래서 힘이 축적된 부위에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냥 훈련다운 훈련을 유도를 해내는 거죠. 굳이 그날의 운동이 모든 연계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오히려 이완화 운동을 하게 되면은 더 큰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완화 운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벤치를 하는 날에는 바벨 컬을 한다든지 혹은 데드리프트를 한 날에 밀리터리 프레스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스쿼트를 한 날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스쿼트를 한 날에는 암데이를 하는 거죠. 팔 운동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완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조금 편하기도 하고 또 힘쓰기도 편할 것이고, 그리고 스밴드를 기간에 따라서 변화를 주시되 이 정도 해서 발전이 없을 것 같으면은 한 가지 정해서 오히려 이제 강도를 높이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밴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같이 하는 날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스쿼트과 벤치를 하루에 하고 데드리프트와 벤치프레스를 같은 날에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서 부위별로 조금 집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 4일 프로그램 괜찮다, 혹은 하루 정도 더 늘려가지고 5일 정도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는 훈련 일수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게 좋습니다. 꼭 4일을 해야 된다, 4일만 해야 되고 회복이 중요시하다, 회복할 만큼 운동을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일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4일도 괜찮고 하루 정도 더 늘려서 5일도 괜찮고 4, 5일 정도 해주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앞서 드린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홍기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남들 운동하는 거하고는 크게 본인의 운동하고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물려받은 유전자의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자신의 성장 폭에 대해서 크게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투자했으니까 1년 더 해보는 거고, 한 2년 했으니까 또 한 2년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갑시다. 이게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중에 상을 타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라고 했던 그냥 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정도만 간단하게 참고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고 하십시오. 또 다른 분들도 혹시나 제가 이제 고수분들의, 저보다 운동 잘하는 분들의 뭔가를 요구하는 것들은 제가 충족을 못 시켜드릴 수 있지만은 제가 아는 게 기본적인 것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질문해 주신다면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 답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